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타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요새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솔직, 열정, 결단, 국제감각 이런 데서 아주 상당히 뛰어나다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 통수권자이고 북한의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입니다. 양쪽이 다 국가 원수로서 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특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원수에게 이러한 칭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여러 가지 침묵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보수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매몰돼서 이게 자꾸 추파를 던지시고 그러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그 결과에 모든 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해봤자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결과는 기대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의 정상회담 또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것까지 한 3번 정도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먼저죠.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 두 선거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평화를 진작시켰다. 여기에 우리는 지지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몰표를 던져줘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절대적인 지지가 돼서 많은 지방자치 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지금 거의 일당 독주를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라는 것은 이런 평화만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공이 있고 내실이 있고 안보가 준비돼야 평화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거 없이 그저 자꾸 평화만 외치고 비핵화만 한다면은 이것은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반인륜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고모부를 무참히 고사포로 산화시켜버린, 말하자면 이것은 인간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경우는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면 상당히 우대를 하고 요직에 앉히고 그랬는데, 이 김정은이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인간을 갖다가 살해하더라도 무슨 교수형이나 총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고사포로 쏴가지고 사람을 살해해서 완전히 사람의 형체가 그렇게 분해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이 사람이 잔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임지지는 또 한 번 몰살, 고문, 강간도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로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은근히 비판을 하는 그런 논조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다면서 이거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고 강조를 했는데, 김정은은 올해 노동당 대회에서 36회에 걸쳐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잠수함, 전술핵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솔직하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솔직합니까? 그리고 비핵화 한다는 걸 5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이 솔직한 사람입니까? 이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북한 정권이 92년도서부터 이제 그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비핵화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핵 개발만 해서 그 NPT 탈퇴해서 여태까지 비핵화 입장이 아니라 핵 개발로 북한을 핵 주도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걸 가지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는 이런 거는 어불성설의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5,100만의 국민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북한의 주적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타임지는 전통이 오래된 그 미국의 잡지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가족을 그 상당히 중시하는 김씨 집안에서도 아주 이질적인 요소가 자기 이복형을 살해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신경가스로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김정은이야말로 전 세계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다는 것은 암만 자기가 대화를 해서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가져가지고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좌파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주도 4.3 사건이 있죠. 이 4.3 사건이 그 남노당 일파들의 준동에 있어 폭동이 일어났는데 4.3 사건 그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하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 제주도에 내려가서 기념 행사에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4.3 사건 72년 기념사에서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맞이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경들이 동원이 됐는데 이 군경들이 상당히 많이 살해됐어요. 특히 목이 잘리고 아주 그 가족이 폭사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남노당이 만약에 거기서 준동을 해서 제주도에서 이 제주도 땅이 그야말로 따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일부 땅이 되었다면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됐다고 우리 남한 북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가 북한 땅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를린이 그 동백님 소백님이 있어가지고 꼭 섬처럼 돼가지고 과거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게 동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수를 하고 그랬죠. 제주도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아마 그 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양민들이 학살된 것만은 강조하고 우리 군경이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이 대통령께서 가서 연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이런 것도 또 하셨어요. 과거에 이 양반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죠. 근데 이 당시 이 양반이 또 북한을 가셨는데 북한에 가셔가지고 자기 이모인 강병옥 씨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4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분과 대통령하고 이 강병옥 이모하고. 그 사실 보면은 이분은 이쪽 남쪽에 와서 거제도에서 출생했다고 그러고 이 이모를 본 바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모를 본다고 이산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 아들 전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이를 갖다가 54세인가 그 당시에 74세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 양반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분이 왜 북에는 가셨으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같이 갔던 MBC PD인가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가셔가지고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이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네들 그 방송 장비를 거기다 다 놓고 가라고 그래서 방송 장비를 거기다 놓고 왔다. 이게 북한에다 기증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아주 호의적이고 상당히 어떤 분들은 그 양반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한 양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극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 양반이 또 방북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분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개성공단도 꼭 가봐야 되겠다. 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조문단을 정부 명의로 파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김정일이가 적의 수뇌부인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조문단을 보낸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김대중 씨 부인 이희호 여사가 조문단 단장 자격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사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이외에도 이분은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지금 6.25 7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6.25라는 건 우리 모두 국민이 김일성 남침에 의해서 약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고 약 200만 정도가 그때 사람이 살해되고 그리고 제3국의 우리 유엔 16개국 물론이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피살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 또 그리고 앞으로 3, 4년 내에 통일이 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김씨네가 존재하는 한 통일이 상당히 어렵다. 가까운 시일에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전에는 또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통일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통일이 가까운 거 뭐냐고 또 평화가 온 거 뭐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타임지에 4년 전에도 이 양반이 표지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나오셔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